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에 전국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장외 투쟁에 들어갔고요.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도 큽니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친이계는 그러나 이 충청권 그리고 대국민 설득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한나라당 친이계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 연결해서 견해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김 의원님 고향이 대전이신데 지금 대전 충청 지역 주민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종시 관련해서 좀 어떻게 설득 설명해 나가야 할까요?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일부 찬성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를 이번 대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네.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충청도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는 게 합리적인지 이런 거를 설득해 나가는 작업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 수정안을 충청권이 받지 않고 원안을 만약에 계속 고수한다면 어떻게 충청권의 손해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진행자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1970년대에 그 중화공업의 소위 전진기지로 포항과 울산을 건설해서 이 대한민국이 경제 도약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정부에서도 2020년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살 것인지 이 미래 성장 동력의 전진기지로 이 세종시를 구상했고 그걸 통해서 하여간 정말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충청도에 건설하겠다 이런 뜻이니까요. 저는 충청도민들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 궁극적으로는 찬성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좀 상당히 좀 들끓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에 들어서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경우가 이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유치전에 뛰어든 분야인데 이 세종시에 뺏기게 됐다. 이런 얘기들. 이런 역차별 얘기가 지금 지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대통령께서 초치하셔가지고 어제 회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서 분명하게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세종시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각 지자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중앙정부와 협조하면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지방 발전 계획을 세워 나간다면 일단 역차별 이런 논란들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수정안의 내용이 원안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기자들한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안은 다 빠지고 그러니까 정부 있죠. 이건 빠지고 플러스 알파만 남은 건데 원래 그 내용들도 애초 행복도시법이 들어있던 자적 기능들이다. 이런 지적을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하던데 말이죠. 근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내용은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안에 자족 기능은 6.7%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번 지금 소위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혁신 경제 도시 안에 보면은 자족 기능을 20% 이상으로 늘려놓았습니다. 네. 20% 이상으로 늘려놓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위 이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원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자적 기능을 확대시켰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 원안이 원안에서 이제 분명히 구구이처 이전하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네. 구구이처 이 이전이 빠져 있는 것은 이런 고민에도 출발한 거 아닙니까? 원래 세종시 대안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네. 수도 분할의 비효율을 더 이상 우리가 국가가 감내할 수도 없고 감내해서도 안 된다라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요. 물론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었고 충청도민에게 여러 차례 약속해서 이런 신뢰를 깨는 부분은 엄청나게 큰 부담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담보다도 이 수도 분할이 초래할 국가적 비효율을 극복해야 된다는 혹시 더 절박한 내용이었으니까요.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정치적 접근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다. 약속할 때는 얼마나 절박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던데 말이죠. 그 말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의 말씀이 네네. 전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박근혜 대표가 말씀하시는 소위 이제 신뢰 부분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잘못된 결정, 잘못된 약속,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거짓이었다고 하더라도요. 그 부분을 바로잡는 것, 이 국가를 위해서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치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청도민과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하여튼 충청도민과 국민들에게 잘못된 점은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그다음에 치열하게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충청도민과 국민 전체에 도움되는 것으로 이제 설득해 나가는 작업에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비효율이 수도 이전에서 오는 비효율이 크냐, 신뢰의 어떤 상실에서 오는 비효율이 크냐, 이런 대립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 수도 이전에 오는 비효율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잠시 예를 하나 들어도 될까요? 네네. 작년,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인가 증권거래소죠? 네네. 증권거래소에 이 국정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네네. 거기에서 사실 이 한국거래소가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직장인데 연봉도 가장 높고요. 네. 근데 제가 더 이제 기가 막혔던 것은 엄청나게 좋은 소위 이제 노사 협약을 맺어서 직원들의 골프 강습, 가족들의 스키 강습, 다음 심지어 이 노래 강습 같은 것도 다 이 단체 협약에 넣어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건 너무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하는 말이 주중에는 다 기러기 아빠들이기 때문에 이게 회사 차원에서 그냥 방치하면은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직원들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본인들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본사하고 지사를 쪼개놔서 자기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만 보고만 해준다면 이런 과도한 이 단체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거죠. 네네. 이런 한국 거래소 하나에서 보더라도 이런 비율이 초래되는데 네. 정말 이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이런 수도번호를 현실화된다면 거기서 초래되는 비율은 상상하기 어렵죠. 네.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 충청도민과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신뢰가 깨지는 데서 오는 비효율은 조금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그럼 박근혜 전 대표가 한번 만나야 될 것이냐?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 쪽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표도 어제 보면 정부도 입장이 이미 밝혔고 나도 입장을 이미 밝혔는데 달라질 게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이 두 분의 회동의 가능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못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입장이 다르다고 서로 간에 만나지 않으신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이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시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박근혜 대표께서 1차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요. 네. 일단 이 충청도민과 국민들에게 이 대안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면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어떤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논란을 두고 친이계 주류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거칠게 비판한 게 오히려 이런 논란을 더 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칠게 비판했다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다음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론 수렴 과정을 거치자라고 주장하는 것, 다음에 이 당론 수렴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는 틀렸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표께서 단호한 노조로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친박계 인사들은 배후론, 음모론을 얘기합니다. 이 친이계 인사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인신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거 다 배후가 있는 것이다. 배경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친박계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서는 데는 또 어떤 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쪽에서 이렇게 또 반대하고 나온 것은 뭐 이건 어떻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간에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뭐 정치적 뭐 이해 득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세종시 대안에 대한 그러니까 첨단 경제도시 안에 대해서 결정할 주체는 누구인가 하면은 정당이 아니라 바로 충청도민과 국민입니다. 네네. 이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다만 당론 변경 논의를 할 수는 있는데 이미 2005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수없는 토론을 거쳐서 당론이 나왔고 현재까지도 한나라당의 당론은 지도부에서 원한 이 당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친박계 쪽 인사들 얘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당론을 바꾸자라고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에요. 이 소위 수도 분할, 그러니까 수도 이전이 아니라 수도 분할에 대한 이 소위 당론 수정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길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뭐 격한 소위 이제 대립이 있었죠. 네.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후에 이제 이것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은 우리 진행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 재집권해야 한다는 절박한 이런 인식 때문에 사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뭐 박근혜 대표의 표현대로 이 거짓 약속을 했던 거지요. 근데 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국가적 비율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정말 이것이 국가를 위한 100년 대계이냐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정부도 사실 1년 반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물론 수없이 많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 이제 참모들이나 옆에 계신 분들도 이 정치적인 부담을 정말 지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해야겠다라는 뭐 이런 뭐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고 저도 뭐 사실 고향이 대전인 마당에 지금 뭐 대전에 와 있고요. 저로서도 굉장히 정말 힘들고 부담스럽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국가적 비율을 이를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하고 충청도민과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게 나서게 된 겁니다. 네, 이제 대국민 설득이 우선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당론을 변경하려면은 이 박근혜 전 대표나 친박계 의원들을 설득하지 않고는 법안 통과가 어렵습니다. 이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 100번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논의 과정을 소위 차단하거나 봉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국민들, 다음에 충청도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당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시작해서 당내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의 과정 자체를 시작해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논의 과정, 처리 시기는 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지금 2월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4월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이제 국민들, 충청도민들에 대한 소위 이제 설명과 설득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당내 논의를 거치고 야당과 이제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과정을 차분하게 잘 진행을 하면 저는 그 시기 문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6월 지방선거 이후로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저는 어차피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 뭐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보완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조금 처리 시기는 늦추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결국 이 친박계 의원 가운데 홍사덕 의원 이 중진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정치적 타협이나 절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를 논의 과정에서 이를 그 타협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다르시고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정치의 장에서 논의하고 풀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가 결국은 대화하고 태협하고 때로는 뭐 대립도 하지만 행정부처 이전이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절충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네네.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정부는 안을 내놨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민의 이제 의견들을 쭉 이제 수렴해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합리적인지 저는 뭐 여러 가지 절충의 여지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뭐 청와대 쪽 얘기는 뭐 조금 절충하는 거 행정부처 이건 오히려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일단은 뭐 기본적인 입장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럼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준비했던 대안을 내놓고 그 국민들과 충청도민들에게 네네.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니까요. 네네. 이런 과정에서 기본 입장을 뭐 지금 뭐 바로 수정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설명, 설득 작업이 끝난 후에 국회라도 오면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해서 일부 보완, 일부 수정하는 내용들은 뭐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께서 오늘 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